돈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돈이 없는데 소송해봤자 의미가 있나요? 그리고 추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에 응해야 될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가압류 진행만으로도 채권 회수가 되게 수월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안녕하십니까. 윤세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 추심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저는 사기 피해나 대여금 청구 이런 민사소송 사건들을 정말 많이 수행하고 있고 승소 판결도 많이 받아왔는데요.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돈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돈이 없는데 소송해봤자 의미가 있나요? 상대방한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면 소송을 왜 해야 되죠? 이런 류의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채권 추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추심과 민사소송은 별도의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에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집행 절차에 착수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런 채권 추심을 하려면은 법적 권한이 필요한데 권한이 없으면 불법 추심입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불법 추심은 허용하고 있지 않고요. 민사 판결문이 있어야 우리가 추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민사 판결문은 10년짜리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 판결을 받고도 이 사람이 경제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즉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이 사람의 재산을 조회를 해서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사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강제집행으로는 재산 명시 신청, 재산 조회 신청, 각종 재산 압류 등 집행 절차, 그리고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입니다. 재산 명시 신청은 상대방 채무자한테 네가 이런 민사 소송에서 패소를 했으니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거예요. 기한을 명시해서 재산 목록 제출 명령을 법원이 내리는 거고요. 그럼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에 응해야 될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때부터가 어떻게 보면 채권 추심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재산 조회는 부동산, 예금,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예금 다 조회 가능합니다. 보험, 자동차, 주식 등등 다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조회를 해보면은 아무리 돈이 없는 사람이라도 몇백만 원 정도는 통장에 가지고 있어서 예금 채권은 추심이 정말 쉽습니다. 은행에 채권 추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바로 현금을 하실 수 있고요. 부동산을 압류하고 경매로 넘기면 사실 배당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정말 좋은 추심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진행할 때 상대방의 부동산 목록을 알고 있는 경우는 가압류 진행만으로도 채권 회수가 되게 수월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는 상대방이 어느 정도 자산이 있거나 아니면 법인을 상대로인 경우에 해당하겠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채무를 면탈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민사소송 판결을 받고 나면요, 이러한 재산 은닉 행위는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하고 판결문을 받은 이후부터는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사실상 정말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권한인 민사 판결문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 추심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효과적인 채권 추심을 위해서는 일단 최대한 상대방 재산을 어느 정도는 간략하게 파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 계좌 내역 같은 경우는 거의 계좌이체로 거래를 하니까 현금 거래는 없으니까 계좌번호 정도는 쉽게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상대방 주소지를 알고 있다면 등기부등본을 한번 떼보세요. 본인이 소유자가 맞는지. 임차인이라면 전세 보증금이나 임차 보증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추심이 가능한 항목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민사소송을 들어감과 동시에 감유를 진행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자산들은 감유만으로도 추심이 가능한 케이스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민사승소 판결문을 바탕으로 재산을 조회해서 조회되는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민사 판결문은 10년짜리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10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거죠. 민사 판결문을 받아두시고 10년 안에 추심권은 행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10년이 도과하기 직전이라면 시효 연장 확인해소를 접수하셔서 채권을 연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따라서 강제집행 절차를 잘 이해하시고 이용하실 수 있다면 시기적절하게 원금 회수를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채권 추심 사건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해서 강제집행 전략을 잘 짜시고 집행을 하셔서 피해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